오늘 발표를 맡게 된 EICN의 최남규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내용 공유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논문은 어제 경영공학회하고 여러 이제 세 가지 컨퍼런스가 같이 학술대회가 합쳐져서 한 곳에서 발표를 했던 내용이고요. 거기서 이제 우수 논문으로 채택이 되었고, 이제 저널로 지금 이제 추천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 있으시면 내용 보시고, 피드백 해주시면은 추가적인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LLM과 챗봇을 결합한 업무 Q&A 봇 구현 및 설계이고요. 여기서 LLM은 기본적으로 RAG 기반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제안 부분에서 구축 기본 방향이나 Q&A 봇을 어떻게 구성을 했고,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키는 유사문서 검색인데요. 이거는 뭐 어려운 기술은 아니고 그동안 이제 자연어 처리 쪽에서 많이 썼던 TF, IDF 벡터화를 하고 그거를 유사도로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을 해서 유사문서를 찾아서 미리 이제 시나리오를 등록한 거를 일치하면 답변을 하는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안을 하는 이유는 기존의 이제 RAG 기반이나 기존의 챗봇, 그러니까 분류 모델 기반의 그런 챗봇들은 실시간으로 어떤 내용들을 수정을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제 수정을 하더라도 재학습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주 이런 간단한 구조지만 뭔가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어렵게만 하는지 이런 좀 문제제기 측면에서 보시면은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비록 쉬운 구조지만 또 이런 것들을 아키텍처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최근에 LLM이 갑자기 뜨면서 그동안 죽어있던 챗봇 시장이 다시 살아나면서 많은 분들이 챗봇에 이제 뛰어들었는데 기존의 챗봇들의 문제점이나 아니면 챗봇을 다뤘던 현업들의 그런 니즈 이런 것들을 이제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도 같이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서론에서 시작을 하면 기존의 챗봇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업무용 챗봇은 제한된 표현하고 규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형적인 답변을 원하는데 LLM이 갑자기 나오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고 다양한 표현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열광을 하게 되고 하지만 환각 증상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막 헛소리 같은 거를 하거나 아니면 프라이빗 정보 그러니까 기업 내부에 있는 것들은 LLM이 답변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제약이 있다 보니까 이런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LLM은 LLM 기반 챗봇은 기존 챗봇을 대체할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 기반의 챗봇은 보통 태스크 지향 챗봇이라고 해서 명확하고 정확한 응답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코퍼스 기반, 코퍼스가 말뭉치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많은 데이터를 넣어서 학습을 하는데 그게 다 분류학습 기반입니다.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분류가 제대로 안 돼서 잘못된 답변을 했을 때 그걸 수정을 하고 재학습을 해야 되는 그런 제약사항이 있고 RAG 또한 프롬프트를 통해서 쉽게 환각 증상이나 어떤 데이터를 공급은 할 수 있지만 서비스가 되는 그런 중간에 수시로 프롬프트를 수정할 수
없는 그런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안을 드리는 것들은 일단 기존에 이제 대부분 프로그램이 자바 기반으로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파이썬 기반으로, 그러니까 LLM은 기본적으로 거의 최근에는 파이썬으로 해야 되는 그런 니즈가, 그런 어떤 상황이 생기는데 아무래도 파이썬 시장이, 그러니까 대형 어떤 서비스를 많이 하는 거에서는 아직 많이 무르익은, 국내에서는 많이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아키텍처를 이제 하나씩 다 짚어봤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동안 이제 저는 이제 자바 베이스로 많이 개발을 했는데, 이쪽은 대형 시스템 기반의 그런 방법론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자바에서 썼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차용을 해서 이제 갖고 왔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기술을 썼는지, 어떤 기술을 쓰면 좋을지를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RAG 기반의 그런 챗봇하고 유사문서 검색 기반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계하는지, 여기서 뭐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냥 모듈을, 분기를 태워서 호출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시연을 했었는데 중간중간에 잘못된, 예상치 않은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때문에 얘가 잘못된 대답을 하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RAG가 쓰이는 경우도 있고 LLM이 답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RAG는 이제 벡터 DB, 벡터 지리가 잘못됐을 수 있고 LLM이 잘못 대답할 수 있는데 그것만 보고는 답변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디버깅 모드에서는, 그러니까 관리자 모드에서는 각각 개별의 답변을 같이 볼 수 있는 이런 모드를 두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잘못된 답변이 왔을 때 사용자가 그것들을 신고하거나 아니면 관리자가 그것들을 보고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그 다음에 그거를 조치를 했으면 조치를 했다라는 표시를 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같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LLM 기반의 챗봇을 갑자기 이제 사용을 하시면서 기존의 챗봇 개발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썼던 용어들이 인텐트와 엔티티입니다. 뭐 익숙하신 분들도 있지만 처음 듣는 분들도,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바로 이쪽 개발로 오신 분들은 이 용어에 익숙치 않으시더라고요. 일단은 인텐트라는 거는 사용자의 의도라는, 그러니까 의도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INTENT. 이 의도가 일종의 질문이나 이런 것들의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거 얼마야? 뭐 저거 얼마입니까? 이거 뭐 얼마나 하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인텐트는 가격, 문의,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좀 짧은 복합 명사나 아니면 동명사가 결합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답변은 보통 인텐트당 하나고 그 안에 질문은 여러 개가 있어서, 예전에 그러니까 현재 많이 쓰고 있는 분류 기반, 코퍼스 기반에서는 분류를 통해서 질문이 이제 많이 등록을 하고 이거를 학습을 해서 분류를 하고 추론을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는 그 유사도 기반은 그 질문들을 계속 포문으로 돌면서 유사한 일치하는 문장이 왔을 때 그 그룹에 해당되는 인텐트에 답변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많이 쓰이는 단어가 엔티티라는 단어인데요. 이미 이제 챗봇을 많이 하시던 분들은 이 엔티티라는 게 어떤 개체라는 것들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본 연구에서는 이 엔티티의, 그러니까 자유로운 챗봇에서 쓰이는 그런 엔티티 개념을 다 쓰진 않고요. 특정 단어의 용도로만 쓰이고요. 이게 이제 확장된 개념에서는 이것도 일종의 그 변수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로 필링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사과가 얼마입니까? 이 침대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할 때 같은 질문이지만 그 안에 사과 아니면 침대 이런 거를 변수화를 해서 엔티티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본 연구에서는 그냥 개별 단어를 필수 단어 아니면 불용어 단어 이런 걸 통해서 인텐트를 세분화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뭐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한번 끊어주고요. 그 다음에 챗봇 그 다음에 이제 챗봇을 좀 간단하게 이제 짚으면 일단 규칙 기반의 챗봇 그러니까 버튼을 눌러서 버튼식 그런 챗봇을 보통 규칙 기반이라고 하고요. 시나리오 챗봇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시나리오라는 용어는 이 규칙 기반뿐만 아니라 어떤 인텐트를 그러니까 등록하는 이런 전반적인 그런 컨텐츠 자체를 시나리오라고도 부르기 때문에 이 용어는 좀 혼선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유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검색 기반이 요거는 이제 질문했을 때 하나만 답변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검색을 해주는 검색 여러 개, 뭐 두세 개를 추천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고 제일 많이 쓰이는 방식이 코퍼스 기반이 이제 어떤 버트 같은 그런 구분 모델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개의 질문을 그 인텐트에 등록을 했을 때 이걸 분류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류를 하다 보니까 어떤 질문을 세 개 새롭게 등록을 해서 이게 적용을 하려면 아무래도 추론 과정을 하려면 학습을 다시 해야 되겠죠. 그런 제약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그 인텐트와 같이 쓰이는 이런 엔티티를 식별하기 위한 개체명 인식이라는 기술도 있는데요. 이 기술 또한 어떤 분류보다 더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기 때문에 요것에 대해서도 뭐 기존에 이제 뭐 네이버나 구글 그 다음에 구글의 왓슨 구글이 아니에요. IBM의 왓슨, 구글의 뭐 다이얼로그 플로우, 그다음에 네이버의 이제 클로버 이런 쪽 그 기존의 챗봇들도 엔티티 인식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특히 한글에서는. 영어 쪽에서는 그나마 괜찮은데 한글에서는 좀 정확도를 내기가 어려워서 사전 방식으로 그러니까 사전 뭐 어떤 거를 계속 등록을 해서 그 사전 방식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선호를 뭐 하는 방식도 있고요. 아니면 규칙 기반, 룰 기반으로 해서 어떤 날짜 같은 것들이 숫자가 들어오면 이제 그거를 패턴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챗봇들이 많이 쓰이는 거고요. LLM이 오면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환각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RAG 기반으로 해서 벡터DB에서 이것도 벡터DB도 유사도 기반으로 검색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색 결과 그러니까 질문이 오면 일단 한번 벡터DB에서 검색을 하고 그거를 이제 컨텍스트 그러니까 검색 결과와 질문을 같이 LLM에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챗GPT 같은 데 전달을 하면 챗GPT가 이제 이런 것들을 답변을 하는데 아까 이제 좀 전에 발표를 하셨던 대표님께서도 그런 이제 엑셀이나 이런 것들을 넣으셨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처럼 검색 결과가 그런 어떤 엑셀이나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검색 결과로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API 기반은 다 그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내용을 많이 넣을수록 이게 다 비용 아닙니까? 그래서 검색 결과만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KMS 같은 대형 그런 어떤 대량의 데이터를 했을 때 그걸 다 일일이 LLM에 던질 수 없으니까 검색을 한번 하고 그 결과와 질문을 던져서 응답을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존의 이제 연구의 문제점들은 그런 사용자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이것들을 어떤 의도로 얘기했는지 그 인텐트 그러니까 질문의 그룹 이런 것들을 할 때 분류학습을 항상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뭔가 등록을 하고 수정을 할 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비용이 들고 시간이 드는데 본 연구에서 제안은 즉각적으로 질문을 던지면 바로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류 모델이다 보니까 이 분류라는 것 자체가 업무를 하시다 보면 이 카테고리를 나누다 보면 이 모호한 지점이 항상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도 어떤 때는 분류를 할 때 이쪽으로 분류했다가 어떤 때는 이쪽으로 분류했다. 그러니까 수학이나 뭐 이런 킬로그램 뭐 이런 걸로 하면은 아주 명쾌하겠지만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이런 카테고리는 의외로 되게 모호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분류 모델의 학습을 할 때도 이런 신뢰도 임계치, 예를 들어 70% 아니면 80%로 할 거냐. 이런 임계치를 너무 낮게 하면 많이 이제 올라오겠죠. 너무 높게 하면은 또 안 나올 수 있고, 이런 어떤, 문제점이 있고, 개체면 인식은 더 이제 난이도가 어렵고 오류율이 높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퍼스 기반의 챗봇의 문제점을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저희 본 연구의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제한 부분은 오히려 퀵하게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떤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런 걸 구현을 할 것인가? 굉장히 이 챗봇 기존의 이제 챗봇들보다 그 기술 요구되는 기술 스택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보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만 보셔도 8개 정도 되는데 여기서도 또 LLM 모델도 뭐 지금 뭐 모델 수도 없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들을 또 다 한 번씩 해보면 기술 스택이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먼저 기술 스택 중에서 LLM 모델을 먼저 한번 짚어보면 가장 핵심은 일단 LLM이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API를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아까 이제 전 발표에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그런 실제 설치를 하는 온프레미스형 LLM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것들은 이제 저희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작은 중소기업부터 중견기업까지 다 다루다 보니까 보안 문제를 그러니까 민감 정보를 많이 심각하게 하시는 고객들한테는 온프레미스로 하려고 하는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LLM은 이런 클라우드하고 온프레미스를 모두 구현을 하려고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 시작은 퀵하게 하기 위해서 챗GPT로 지금 했고요. 그 다음에 모델이 추가될 때마다 그 넘버링 번호를 이제 코드를 부여를 해서 이제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모델을 선택을 할 때는 그 아무거나 그러니까 성능이 좋다고 그 LLM 리더보드나 이런 게 1등 하는 걸 무조건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모델인지 아니면 출시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많은 개발자들이 이거 괜찮다라는 그런 평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용하고 속도 성능인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GPT-4는 안 쓰고요. 이게 그러니까 GPT 3.5, 챗 GPT 3.5보다 10배 정도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두 번만 딱 쓸 때는 GPT-4를 쓸 수 있지만 계속 채팅이 오고 가는 이런 곳에서는 GPT-4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비용이 결국은 고객한테 전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3.5를 쓰는 조금 성능이 낮지만 3.5를 쓰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어서 비용, 속도, 성능 모두 고려해야 되고요. 일단 GPT-4가 3.5보다 훨씬 더 느린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거는 아무래도 중소기업이 이걸 도입할 때는 어떤 튜닝이나 파인 튜닝이 필요 없이 바로 쓸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챗봇이기 때문에 한국어 처리가, 그러니까 아무리 세계 리더보드에서 1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요즘에 라마 3가 가장 인기가 많죠. 라마 3나 플로드가 인기가 많은데 결국은 한국어 처리 튜닝이 된 것들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최근에는 양자화를 해서 PC에서도 동작이 되는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인프라적인 측면, 인프라 구축을 할 때 돈이 많이 드는지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가지고 모델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인프라, 그러니까 서버 비용을 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벤치마킹 사이트에서 이런 식으로 속도와 성능, 그 다음에 가격,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한 것들을 이제 제가 찾아봤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도 이제 가성비가 좋은 모델은 뭐 챗GPT 3.5나 구글 제미나이, 크로드 이런 것들이 가성비가 좀 좋더라고요. 오픈소스 쪽에서는 라마3나 미스트랄, 라마2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뒤에 이제 보여드릴 그 한국어 특화 LLM 리더보드라는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그 LLM의 성능을 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이 리더보드가 마케팅 그런 쪽으로 많이 변질이 되다 보니까 다른 모델을 이렇게 튜닝을 해서 막 그 순위를 막 올리는 그런 것들도 있어서 한 가지 리더보드보다는 복수의 리더보드로 같이 검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어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한국어를 써야 된다 그러면 한국어 챗봇 쪽 리더보드를 주로 보시는 게 좋고 그 외에 이제 한국어가 필요 없는 것들은 이제 글로벌 리더보드 쪽을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더보드는 거의 다 대부분 그런 어떤 자동으로 그 성능을 평가하는 방식인데 여기서 보면 LMSys라는 곳에서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2개를 써보고서 점수를 매기는 블라인드 테스트 방식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그런 게 있긴 한데 지금 잠깐 그 순위를 내려놓은 상황이어서 제가 여기에는 포함이 안 시켰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도 사이트가 좀 활성화되면 그 부분도 이제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기가 많은 것들은 이제 업스테이지에서 한 리더보드가 가장 인기가 많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것들도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거를 테스트해 보니까 네. 그 한국어 특화 LLM이 그 저기 뭐 해외 유명한 거 네. 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저 리더보드에 막 우리가 세계 1등 네. 이런 우리나라 거만 해도 지금 세계 1등 하는 게 한 10개 정도 되는 네. 그래서 지금 뭐 안 되는데 뻥치지 마라 네. 뭐 이렇게 막 그쵸. 논쟁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저런 막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뭐 어떻습니까? 그런 측면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조직의 거를 쓰라고 조언을 드리는 이유가 이왕이면은 좀 평판이 계속 있는 그런 곳에서 하면 나중에 혹시라도 그 모델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쪽에 계속 물어보면서 좀 참고를 할 수 있고 또 그 부분들이 또 업데이트를 또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여기 보안제로 아까 로직코라는 이런 부분하고 금융 전문 LLM 리더보드, 오거나이즈 이런 쪽 분들 그러니까 이런 3가지 복수의 LLM에서 공동으로 1등한 곳을 그러니까 상위권에 포진한 것을 선택을 하는 게 아무래도 추천한다면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라마3를 튜닝을
그 최근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올라왔을 때,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범인님인가 하여튼 그 유명하신 분이 있거든요. 범인님인가? 범인가 하여튼 그 분이 지속적으로 올리는 게 보통 인기가 많고, 라마 3를 예. 한국어 한국어로 튜닝한 거. 그건 공개인가요? 예, 공개입니다. 네. 이제 같은 것 같은데, 네. 여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업스테이지 워낙 그 네. 방송들 많이 하니까 네. 업스테이지가 챗GPT 4나 네. 제미나이나 네. 클로드보다 낫다. 네. 일단은 나은 게 있는지. 업스테이지 같은 경우 모델은 공개 모델이 있고 네. 상용화 모델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상위 모델에 계속 유지될 거는 아마 상업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들은 오픈소스로 공개한 모델이 1등이 돼 있는지 그거를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상업용이 같이 섞여 있어요. 업스테이지는. 상업용이라는 거는 돈을 지불을 해야 쓸 수 있는. 챗GPT 4하고보다 더 낫나요? 그거는 약간 좀 글쎄요. 제가 답변하기가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저기 내부 얘기. 글쎄요. 일단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개인한테 인기가 많은 것하고 그 기업용으로 진짜 괜찮은 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클로바에서 나온 그게 오히려 한국어 성능이 더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제외하고 네. 얘기했을 때 네. 지금 유명한 네. 그 LLM 네. 그러니까 네. 구글의 제미나이나 챗GPT 4나 네. 저기 클로드나 네. 플렉스티나 네. 프랑스의 미스트랄이나 중동의 네. 아니면 하이퍼 엑스나 네. 우리 안무정 님 계신데 안무정 네. 선배 계신데 네. LG 엑사원이나 네. 이런 것 중에 한국 일단 제외하고 그거 일단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희는 한국어 챗봇에만 관심이 좀 많기 때문에 예. 영어 쪽은 많이 그렇게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한국 제외하고 말했고 그럼 한국어 쪽은 네이버 클로버 하이퍼 이름 뭐죠? 하여튼 그게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제 그런 질문 한번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 강감찬 장군이나 그런 최무선 장군이 임진왜란 때 그 기여한 게 뭐냐, 어떤 기여를 했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클로버 쪽에서는 잘 맞추고 챗GPT는 그런 건 잘 못 맞추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테스트를 막 엄청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한국적인 그런 것들을 그 네이버 쪽에서 그나마 잘 하는 것 같아요. 한글의 문제보다도 네. 챗GPT 4를 빼기로 하면은 네. 방금 말씀하신 거는 네. 그런 거는 저희 코파일럿 네. 빙닷컴에 물으면 그건 이제 왜냐하면 그걸 서치해가지고 네.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건 챗GPT 4의 문제 아닌 것 같고 네. 이제 현재 정보와 아키텍처가 이제 서치를 통해서 하는가의 문제인 것 같고 이제 일단은 그리고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의 그 관심 목표는 그 가성비입니다. 가성비. 그러니까 4.0은 아예 비교를 안 하고 있고요. 3.5 어차피 저희 회사는 쓸 게 3.5이기 때문에 3.5와 네이버 클로바를 했을 때 비용이 둘 다 비슷하더라고요. API 비용이. 주제가 관심 있다고 얘기 좀 하십니까? 자, 네.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아까 여쭤보는 게 아니라 라마3 저희도 이제 라마3 그 한글화 그게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범인가 하여튼 누가 저기 아시는 분 있으면 채팅으로 한번 쳐주시겠어요? 개발자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BOM 아닌가? BOMI. 예, 감사합니다. 예. 요분이 일단 한국어 쪽으로는 되게 하여튼 기여를 많이 하시는 분. 공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저희도 이제 저는 원래 이제 주로 이제 TV 하던 사람인데 저희도 이제 인공지능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또 챗봇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부장님 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런 게 있는데
저희는 이제 LLM을 저기 리더보드 뭐 이렇게 파인튜닝 해도 저희 뭐 유명한 거 이길 수가 없다고 보고 저희는 이제 그거 안 하고 저희는 벡터 데이터베이스 엔진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픈 환경, 아까 전에 우리 안무정 선배가 했던 인터넷 열린 환경은 뭐 사실은 뭐 잘난 애들 중에 뭐 하나 선택하면 되는데 이렇게 가끔 우리는 인터넷 안 돼. 뭐 안에서만 해야 돼. 폐쇄원을 봐야 돼. 그러니까 이제 라마3로 하려고 했고 라마3를 우리가 직접 한글로 하려고 했는데 조정보에서 그냥 제가 찾고 있었어요. 아까 이제 이준범님이라고 하시는데 맞죠? 이준범님. 그래서 그리고 일단 라마2에서는 그 야놀자 쪽에서 EAV 모델이 일단 가장 인기가 좀 좋은 것 같고요. 야놀자에서 만든 라마2에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미스트랄 모델이 좀 평판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미스트랄은 우리가 다운로드해서 그것도 공개로 공개입니다. 파인 튜닝은 안 하시고 학습을 시키는. 저희는 뭐 그런 전략을 취하고. 어쨌든 일단 일단 라마3는 조금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범 성함에까지는 이준범. 그래서 영어 모델 쪽에서 보려면 BOMI 쪽 맞습니다. 맞으시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는 문서로는 담지 않았고요. 일단 저희도 이제 선정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세 가지 중에서 하나가 선택이 될 가능성이 지금 높습니다. 라마3 그에서 뭐 이렇게 뭐 튜닝을 하거나 아니면 조정하거나 재학습을 했던 이제 그거나 아니면 EV 그쪽 그러니까 라마2를 튜닝하거나 이렇게 포크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렇게 한 거나 그다음 미스트랄 이 세 가지 중에 그다음에 경량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서버를 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였는데 요 서버에서 추론하고 이제 학습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베스트는 학습을 안 하고 바로 쓸 수 있는 거를 찾고 있습니다. 뭐 했습니까? 부장님 구현하실 때 뭐 했습니까? 저희는 지금은 챗GPT로만 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뼈대를 잡은 다음에 나중에 모델이 추가가 됐을 때 그 부분만 쏙 바꿔끼거나 추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장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같이 학습도 시키나요? 아직 그 단계까지는 하고는 있는데요. 아직 요번에 저희도 서버를 요번에 이제 막 구매를 해서 그 L40이죠. A100이 다 단종이 됐다고 그래서 L40 그 GPU 있는 걸로 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000만 원 상당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아주 좋은 건 아니고.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두세 장이 들었나?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일단 그동안은 이제 3090 3장인가 4장짜리로 해서 되게 버벅거리는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그래서 경량화 모델이나 그런 것들을 좀 거기 또 사람들이 많이 더 있네. 찍어보죠. 여기 야놀자 좋다고. 야놀자나 네이버 클로바. 네이버 클로바에서도 야놀자는 괜찮다고 했나 보네요. 하여튼. 야놀자 EU 모델이 네이버 클로바 S. 그렇죠. 네이버 클로바 쪽에서도 테크 리포트를 보통 그 모델을 알 때마다 테크 리포트 같은 걸 내는데 거기서 야놀자를 언급을 했나 봅니다. 젠 AI 기본 챗봇 프로젝트 규모. 챗봇 프로젝트 아마 예산 규모를 말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 규모. 예산 규모. 저기 구축 비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프로젝트.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이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그 IP폰, 그러니까 상담원을 위한 그 콜 인프라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챗봇이나 콜봇을
단독으로 판매하는 게 아니고 부가 서비스로 저희는 판매를 하는 형태거든요. 그리고 가성비 형태로 지금 개발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는 아무래도 그 일반 전문 챗봇 회사보다는 전문성은 좀 떨어지되 가격은 저렴한 그런 형태로 지금 생각을 해서 저희는 그렇게 비싸게 판매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대기업보다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위주로 하고 있어서 일단은 파견 형태의 구축을 안 하기 때문에 저렴한 형태가 됩니다. 질문이 잠시만요. 네. 빠른 동 네. 제가 사실상 전문가는 아닌데 오늘 많이 물어보시네요. 논문 발표하시면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진짜. 저는 사실상 원래 응용 개발자인데 어떻게 프로젝트를 참여했다가 여러 가지 이런 자연어 처리를 하다 보니까 독학으로 해서 이렇게 막 그러니까 야매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A100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100 예. 저희 쓰는 게 A100 말고 L40이라고요. A100 단종된 거를 좀 보완하는 그런 GPU가 나왔고요. FCC 사업은 뭔가요? 일단 저희 쪽 용어에서는 AICC, 그러니까 AI 컨택 센터라는 걸로 저희는 그러니까 IPCC에서 AICC로 넘어가는 그런 쪽을 주로 하고 있고요. 네. 네. 개인적인 질문. 조금 이따 네, 끝나고 알겠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끝나고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퀵하게 또 지나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술 스택이 아까도 많았지만 그 중요한 것 중에 모델만큼 중요한 게 임베딩입니다. 그러니까 임베딩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해하는 그런 문자열을 숫자로 바꾸는 건데 이게 이제 벡터로 변환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로화된 거리를 가지고 측정을 해요. 그게 바로 이제 코사인 유사도나 뭐 이런 거에 무슨 각도, 뭐 거리, 뭐 이런 기반으로 쓰고 있는데 결국은 그런 어떤 벡터로 변환된 거에 그런 관련도를 계산을 해서 결국은 LLM의 성능을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완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LLM의 어떤 문자열이나 이런 컨텍스트가 들어갈 때 벡터화를 다 합니다. 다 이렇게 숫자로 변환을 해서 넣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틀어져 버리면 LLM이 제대로 성능을 할 수가 없고요. 이 임베딩 자체도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베딩 모델 학습, LLM 모델 학습 이런 게 다 각각으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아무래도 챗GPT가 나온 오픈 AI에서도 임베딩 모델을 그 텍스트 임베딩 3라는 거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일 많이 쓰이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호출할 때마다 API 이용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오픈소스 계열의 BGM3라는 것이 가장 이제 인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성능 평가도 그 중국 쪽 논문에서 이 14번 논문이 있다 보시면 되는데 이 중국 쪽 논문에서 요거를 이 비교군하고 비교를 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어도 중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국어에 대한 평가를 그 논문에서 했어요. 그래서 요 BGM3라는 것들을 쓰셔도 좋고 아니면은 여기에 뭐 E5나 M25 이런 것들을 언급한 것들도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RAG의 핵심은 벡터 데이터베이스였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유사도 기반의 검색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약간 검색 엔진에 가까운 그런 데이터베이스이고요. 결국은 여기서 환각 증상을 줄이는 건데 최근에 연구에서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이런 RAG, 그러니까 검색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검색을 못하면 암만 LLM이 좋아도 잘못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얼마 전에 그 웹사이트를 그 RAG를 올렸다가 그러니까 벡터DB에 올렸다가 질문했는데
잘못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버깅을 하면서 봤더니 RAG, 그러니까 벡터 DB에서 잘못되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웹사이트 보면, 그러니까 글들이 막 있다 보면 얘가 막 중구난방으로 텍스트를 변환하면 중구난방이거든요. 근데 요것들이 해필이면 뭐 이 가격이 얼마야 이렇게 했는데 그 글자들이 회사 소개에 대한 것들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섞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 유사도 기반의 그 벡터 DB가 그 잘못된 답변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야 그랬는데 우리 회사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런 벡터 DB를 인식을 잘 하기 위해서 RAG 튜닝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은 실시간으로 조치를 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구축 단계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지 실시간으로 뭔가를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벡터 DB에 대한 것들이 저희는 클로바 DB를 썼고요. 대량의 데이터, 지금 이제 KMS, 그러니까 지식 관리 시스템을 연동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러려면 크로마DB로는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엘라스틱만 제공을 했는데 검색 엔진을 결국은 써야 되는 기반을 해야 대량의 데이터를 쓸 수 있는데 요 엘라스틱 서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최근에 그 라이센스가 되게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료에 가까운 형식으로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오픈 서치라는 그 순수 오픈 소스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오픈 소스, 그러니까 오픈 서치의 벡터 DB 기능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LLM 기반의 오케스트레이션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한마디로 이 LLM 기반의 개발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할까? 그러니까 이 랭체인,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랭체인을 지금 커뮤니티가 제일 활성화되어 있어서 랭체인을 쓰고 있는데 여기 검색을 해보시면 그 인터넷 같은 데에 예제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요 예제만 사실상 따라만 해도 그냥 뚝딱뚝딱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API로 제공을 하고 파일 업로드를 할 수 있는 화면을 만들려면 여기서는 이제 개발 실력이 조금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랭체인을 저희는 쓰고 있고 나머지 세멘틱 커널이나 라마 인덱스 쪽도 고려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부 그런 오픈소스 그런 LLM 같은 경우는 랭체인을 지원을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랭체인을 지원을 안 하면 결국은 직접 구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여주셨던 그런 것처럼 그냥 엑셀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직접 코딩을 하시면 되고 아무래도 랭체인을 한번 해보면 이 프로세스를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프로토타입으로 회사에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특정 모델을 선택을 했을 때 이 부분을 취한을 하는 게 개발이나 이런 걸로 보면 좀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술 스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정확하게 판단해서 선택을 하면 너무 이거 선택하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유명하고 쉬운 걸로 개발을 하고 중간중간에 바꿔끼는데 그때 바꿔낄 때 소스 구조가 변경되지 않는 구조로 설계를 하는 게 또 실력이고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를 결국은 서비스를 하려면 웹에 올려야 되는데 저희는 패스트 API를 선택을 했고요. 요 기존에 이제 장고나 플라스크 이런 것들도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패스트 API가 성능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사용 방법도 또 간편하고 비동기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기존에 이제 고나 고 언어나 뭐 이런 노드.js 같은 빠른 속도를 지원하는 그런 언어에 가까운 속도까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패스트 API가 요즘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좋은 기능도 많은데요. 어쨌든 여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멀티 프로세싱이 이제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인데요. 일단 기존의 챗봇을 구축하려면 파이썬 쪽에서는 소켓하고 스레딩으로 직접 구현을 할 수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패스트 API를 유니콘
유비콘하고 구니콘을 연계를 해서 비동기도 되고 멀티프로세싱도 되는 형태로 구현을 할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유비콘하고 패스트 API로만 구현을 했고 이 부분을 이제 검토를 하면서 확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API를 제공을 하다 보면 특정 헤비 유저들이 왔을 때 전체가 잘못하면은 먹통이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좀 막기 위해서 보통 이제 그런 클라우드 회사에서는 API 호출을 제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 세 개만 접속을 할 수 있다. 이런 제한을 주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어떤 동시성 제어를 안 하면 그냥 에러가 리턴을 돼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예고도 없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런 호출 제한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최근에 이제 예전부터 개념은 있던 건데 세마포라는 이런 거를 통해서 제어를 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고요. 아직 저희도 구현은 안 했지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처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최근에 이제 파이썬 하시는 분이나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서 오신 분들은 PyMySQL 이런 것들을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것들을 규모가 커지고 뭔가 계속 빈번하게 DB 구조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SQL이 아닌 어떤 매핑을 통해서 구현을 할 수 있는 ORM, 그러니까 SQL 알케미의 ORM 개념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면 처음에는 익히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다음부터 유지 보수를 할 때는 필드가 데이터베이스 필드가 추가되거나 어떤 조인을 바꿔야 될 때 이런 때 이제 이 SQL 알케미가 좋은 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술 스택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기존에 이제 조금만 더 설명을 일단 드리면, 일단 검색, 증강, 생성, LLM 기반 처리 프로세스, 그러니까 RAG 기반의 프로세스는 이게 거의 교과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한번 게더링해서, 그러니까 여기에는 데이터가 파일이 될 수도 있고 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웹이나 파일을 수집을 해서 이것들을 잘게 쪼개는 스플릿, 그러니까 청크라고 하는데 청크 개념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문자를 숫자로 바꾸는 임베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벡터DB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LLM 어떤 질문이 왔을 때 검색을 하고 LLM에 넘기는데 일반적인 예제들은 이게 한 예제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한 프로그램으로 하지 말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분리를 해야 됩니다. 분리를 해서 벡터DB에 한번 저장되고, 그러니까 관리 프로그램에서 저장을 하겠죠. 그 다음에 추론 과정, 그러니까 챗봇 쪽에서는 이 저장된 거를 읽어서 검색 결과와 LLM에서 추론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이렇게 나눠지는 프로세스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일단 LLM의 그런 환각 증상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하는 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벡터DB 검색 기반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까도 이제 제가 잠깐 예제로 말씀드렸지만 이상한 웹 구조, 웹이 이제 결국은 사람이 보기에는 이해하기 쉽지만 이게 텍스트로 딱 변환하는 순간 그 위치가 막 섞여버리면 이 벡터DB가 제대로 검색을 못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때 실시간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는 이제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거를 어차피 튜닝을 하기에는 한계도 있고 개발자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조치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튜닝은 과감히 일정 수준까지만 딱 끊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간단한 구조인 시나리오를 등록해서 일치하는 그런 어떤 질문이 있을 때 답변을 하는 아주 간단한 구조, 그러니까 질문 답변 셋을 답변을 하는 구조로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여기서 이해 안 되시는 분이 있을까요? 네. 네, 한국어 잘한다고 BG-M3 아까 베이징 땡 네, 베이징 대 모델 한국어 잘합니다. 그리고 벡터보다 토커나이징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벡터와 토커나이징. 네, 그러니까 벡터화를 하려다 보면 토커나이징이 돼야 되는데 저도 좀 헷갈리는데 토커나이징 하고 인베딩 요게 이제 막 그 버무려지면 저도 좀 헷갈리긴 하는데 네, 토커나이징 기술 일단은 근데 그러니까 랭체인을 쓰면 사실상 토커나이징이나 이런 것들은 굳이 많이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지금. 랭체인이나 이런 기본 것들이 웬만한 것들은 다 해주기 때문에 청크 같은 경우도 그냥 숫자만 저는 바꿔 끼고 그 다음에 벡터DB 쪽도 그냥 예제 있는 거 거의 다 쓰고 그 다음에 인베딩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챗GPT에서 제공한 인베딩 쓰고 그러다 보니까 코딩은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다른 프로그래밍이 더 뭐 패스트 API나 이런 API하고 응용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연동할지 이 부분에 오히려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 랭체인이나 이런 것들을 쓰는 이유는 개발 속도를 빨리 할 수 있고 개발 비용을 절약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더 정말 좋은 성능으로 하겠다. 그럼 랭체인을 다시 버립니다. 그러니까 랭체인이 문제가 업데이트가 계속 빈번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번 저번에는 됐는데 하여튼 어느 순간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랭체인을 쓸 때는 그런 것들을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랭체인을 설치할 때도 거기 보면 라이브러리 버전을 명시를 해서 설치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최신으로 설치해버리면 나중에 에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버전을 명시해서 하고 그걸 그대로 나중에 설치할 때 거기에다 딱 픽스를 해서 그대로 나중에 어디에다가 설치할 때는 그 버전 그대로 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또 쓰이는 기법이 뭐 여러 가지 뭐 도커가 될 수 있고 뭐가 될 수 있는 거기에서는 제가 이 연구 범위에서는 포함을 안 했고요. 네, 포이트리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쓸 수가 있는데 네, 그런 것들도 나중에 고려를 해야 되는데 향후 연구에는 그 부분도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번 연구 범위에서는 뺐습니다. 그래서 환각 증상에 그런 어떤 제약사항이 있다.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를 쉽게 조치를 할 수 있고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재학습 없이 그렇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이 RAG라는 게 아무래도 개발자 중심으로 제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럼 뭐 그냥 프롬프트로 수정하면 되지. 아니면은 뭐 RAG에 뭐 여러 가지 그 문서 업로드를 한 요거를 막 그 편집을 해요. 근데 사실 실시간으로 막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언제 그거 막 문서를 막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업무 매뉴얼이 계속 바뀔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리고 막 많은 고객들이 막 100개, 20개 막 몇백 개를 올리는데 그 문서를 튜닝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문서를 어차피 튜닝해서 쓸 거면 차라리 그냥 하드 코딩 하거나 그냥 프로그램으로 짜지 뭐로 그렇게 할까. 이런 사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그 설명하는 거에 거의 힘을 빼서 뒷부분은 아마 간략하게 설명을 할 것 같고요. 제안의 그 연구의 그 기존의 문제는 어떤 구축 단계의 튜닝에는
연구는 활발하지만 어떤 오류가 있을 때 신속한 보정, 요거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그리고 기존 챗봇이 많이 쓰고 있는 분류 모델, 요거는 어떤 구축 비용이 많이 든다. 근데 저희 연구의 포커스는 어떤 컨설턴트 전문가들이 구축 안 하고 그냥 일반 사용자가 그냥 질문 등록할 수 있는 아주 심플한 구조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예로 이런 컨설턴트들이 보통은 한번 들어가면 2개월이나 3개월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혼자 안 들어가고 두세 명이 들어가요. 근데 그거를 시나리오를 구축하는 그 비용만도 몇 천만 원이 되는 거죠. 뭐 더 작게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리고 대부분 챗봇 그러니까 네이버 챗봇에 그런 모델을 등록하는 그거를 보시면 되는 일반 사용자가 쓰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복잡해요. 시나리오 등록하는 게. 그래서 좀 간단한 구조로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습이 불필요한 인텐트 식별 방안을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잘못된 답변을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빠르게 조치를 할 수 있을지 거의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그거를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Q&A 봇의 기본 구성은 기본 모드와 보정 모드를 둬서 보정을 안 하는 경우는 그냥 파일만 바로 업로드하고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고요. 보정 모드를 하면 인텐트를 추가를 하고 답변을 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Q&A 봇의 구성은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챗봇 API 서버, 그다음에 시스템 관리, 그다음에 챗봇 관리.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시스템 관리를 둔 이유는 저희는 이제 여러 회사가 입점해서 챗봇을 쓸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거를 이제 테넌트라고 하는데 테넌트를 결국은 이 테넌트의 시스템 관리자가 여기에는 어떤 모델을 쓰겠다. 이런 정도. 그러니까 그 고객사가 굳이 신경 안 써도 될 내용을 여기서 설정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그 과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여기서 관리를 하겠죠. 그래서 가장 핵심은 챗봇 API인데 여기서 대화 추론과 대화 세션 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인 대화 세션 관리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하도록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그 정보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30분이 사용자가 사용한 지 30분이 지났는데 갑자기 끊어달라. 이거를 이쪽 API 서버에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응용 서버에서 하는데 그 정보에 대한 기본 어떤 것들은 사상은 여기에다가 담아라. 이런 개념이고요. 직접 세션을 여기서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챗봇 관리 API에서는 그러니까 프로젝트, 봇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RAG 문서를 등록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텐트를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대화 이력하고 오류 신고를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텐트가 너무 많아져 버리면 이거를 눈으로 보기 너무 힘드니까 카테고리 정보를 두고 있고요. 요거는 정보성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지금 RAG 문서도 너무 많아지면, 그러니까 KMS하고 연동해서 너무 많아지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카테고리를 RAG 문서에서도 이제 쓸 예정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구조는 이런 구조이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하기도 하고 이제 뭐 그런데요. 본 연구에서는 그 Q&A 봇 엔진, 솔루션 쪽만 연구의 범위고요. 나머지 응용 프로그램은 연구의 범위가 아니지만 설명을 위해서 언급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다 지금 응용 개발자하고 제가 이제 API 서버 개발자거든요. 그 다음에 그 모델 서빙 엔지니어는 별도로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API 서버 개발자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경영진이나 아니면 기획자들과 토론을 같이 하면서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점선으로 그 응용 프로그램은 점선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DB 정보들은 엔진에 다 필수 정보는 여기다 포함을 해서
나중에 응용 프로그램이 바뀌더라도 단독으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핵심 프로그램이나 정보는 다 이쪽에 두고요. 만약에 챗봇에서 눈으로 보여줄 뭐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응용 프로그램에 두지만 어떤 RAG, 그러니까 벡터DB에서 뭐 파싱해서 등록할 것들은 다 이쪽에 첨부 파일이나 이런 것들도 솔루션 서버가 있는 이쪽에다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한번 끊겠습니다. 잠깐. 질문이 있을까요? 문맥을 통해서 정확한 답변을 유도가 가능한 문맥 예시. 문맥학습. 아까 전에 네. 할루시네이션 뭐 감지하기 위해서 나온 네. 것 중에 하나. 네, 뭐, 저의 핵심은 사실 문맥학습이나 이런 게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심플하게 간다. 이런 개념이지만 굳이 설명을 드리면, 프롬프트 쪽에서 아까 이제 이전 대표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런 프롬프트에서 한정을 둘 수가 있는 거죠. 한정을 둬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 제공된 매뉴얼 안에서만 답변해. 이렇게 한정을 둡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LLM 자체가 말을 좀 잘 안 듣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제를 할 수 없는 영역이 불가피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까 인텐트에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부분은 어차피 API 호출 비용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력 정보를 항상 관리를 해서 결국은 질문 답변했던 것들은 다 이력으로 다 넘기고 인텐트로 다 넘기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비용 때문에. 그리고 만에 하나 잘못된 답변을 방지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은 다 인텐트로 넘어가는 형태로. 지금 현재 개발자는 제가 API 개발자 1명, 그 다음에 그 모델 서빙 1분, 그 다음에 그 응용 프로그램 1명,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그 위에 같이 모델을 약간 한 0.3 정도는 아까 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있던 플랫폼이 있거든요. 거기 쪽에서 여기에 좀 관여하시는 분이 0.3 정도, 시스템 관리 0.3 정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획자가 종종 같이 참여하시고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요 답변만 한번 보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오답변 검출은 사용자가 챗봇 화면에서 신고할 수도 있고요. 관리자가 그걸 보고서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좀 전에 구성에서 챗봇 API, 챗봇 관리, 시스템 관리 이렇게 있는데, 챗봇 API에서는 추론과 대화 세션, 그 다음에 답변 오류 신고, 이런 정도 기능만 하고 있고요. 추론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 추론에서는 내가 LLM으로 할지, 그 다음에 인텐트로 갈지 결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인텐트를 먼저 한번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LLM을 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은 이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챗봇 관리자 API 서버를 통해서 관련 정보가 미리 사전에 등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봇 설정도 되어 있어야 되고 RAG나 인텐트 등록이 다 돼 있어야 있는 거를 전제로 대화 추론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대화 세션 관리에서는 기본적으로 세션 아이디를 여기서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대화 시작, 대화 종료.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나중에 모니터링이나, 그러니까 대화별로 이렇게 개별로 다 하면 나중에 어떤 대화를 찾으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용자가 몇 시에 대화를 했는 이런 식으로 그룹핑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결국은 모니터링이나 통계, 과금 이런 것들에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관리를 기존의 챗봇들은 이런 관리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계를 내려면 엄청나게 쿼리가 복잡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을 살려서 이런 것들을 별도로 DB로 관리를 해서 조금 더 시스템 부하가 좀 적게 드는 그런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챗봇 API 서버에서 아까 답변 오류 신고는 뭐 조금 더 사실상 뭐 이 설계에 대한 거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그러려면 너무 이게 언급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오류 처리 단계 코드를 둬요. 그래서 처음에 등록이 되면 오류 등록, 그 다음에 접수, 처리 중, 조치 완료 이런 형태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처리 중이나 접수 쪽에서 기존의 이 대화를 인텐트 매핑을 그쪽에서 해줄 때 그거는 사람이 선택을 해서 매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중에서 또 핵심 중에 하나가 유사문서 검색 모듈인데 TF, IDF 벡터와 코사인 유소도인데 이게 그 유명한 그 라이브러리가 오픈소스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 사이키인가요? 하여튼 나중에 한번 아시는 분 그 챗봇을 한번 채팅으로 한번 알려주시고요. 그 라이브러리를 써서 했고요. 코딩 라인이 뭐 한 2, 30라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그런 예제로 구현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로 이제 로직이 들어간다면 그 필수 엔티티하고 그 다음에 불용화 엔티티를 둬서 어떤 단어가 무조건 들어갔을 때만 유사하다고 판단해라. 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배제해라. 이런 것만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챗봇하고는 그렇게 관련은 없지만 저희처럼 이런 멀티 테넌트 방식으로 갈 경우에 아니면 어떤 그 시스템 정보, 챗봇에 대한 정보를 좀 넣을 때 요거를 좀 고려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민감 정보를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저희 챗봇은 민감 정보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사용자의 아이디만 넣는 방식으로만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저희가 사스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보안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아주 간단한 구조로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퀵하게 또 가겠습니다. 그리고 챗봇 관리 쪽에서는 프로젝트, RIG 문서, 인텐트, 대화 이력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유사문서 검색 모듈에서 설명을 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 예만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 매트리스 교체 시기 문의, 정수기 교체 시기 문의 이런 인텐트가 있을 때 두 개가 계열사가 다른 경우 이런 것들이 필수 엔티티, 불용화 엔티티를 통해서 분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유사 문서로 인식을 해서 잘못 판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요 엔티티를 활용을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연동 방안은 뭐 이런 예제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처음에 대화를 했을 때 잘못했을 때 인텐트를 그냥 등록하면 바로 그 다음에 챗봇을 대화하면 정상적인 답변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을 거의 다 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기술 스택도 마찬가지로 지금 챗GPT나 이런 거 쓰고 있지만 모델별로 프로그램 파일을 분리를 해서 그리고 프로젝트 속성에 어떤 모델을 썼는지 명시를 해서 나중에 그
속성 정보에서 모델만 바꾸면 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가고 있고요. 다 이제 다중이라는 다중 벡터,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중 임베딩, 이런 개념으로 해서 바뀌더라도 최소한의 소스 변경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RAG 등록, 문서를 등록할 수 있는 거, 카테고리 등록, 인텐트 관리, 이런 화면을 다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서 RAG 문서 같은 경우는 URL도 등록할 수 있고 파일 업로드도 가능합니다. 한 번에 여러 개도 동시에 넣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원래는 처음에 시스템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한 번 업로드를 하고 파일 업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적용 버튼을 뒀어요. 근데 이 구조가 너무 사용자가 복잡하다. 이런 피드백이 있어서 이거를 API는 그대로 두되 화면에서 이런 것들을 비동기로 처리를 하도록 지금 UI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가이드를 이제 API 개발자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기획자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기획자들이 보통 LLM 이런 거 잘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API 설계자가 리딩을 해줘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웹이나 이런 것들 사례가 구조를 이렇게 그러니까 회사의 구조도가 어떻게 돼 이렇게 했는데 공교롭게도 다른 정보가 섞여 있어서 잘못 대답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디버깅 모드에서는 이런 것들을 분리를 해서 이제 주면 나중에 문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벌써 결론으로 왔네요. 네, 이런 결론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아키텍처는 유연하게 그리고 어떤 협의에 의해서 바뀌기는 쉽지만 협의에 의해서 바뀌더라도 프로그램 구조가 최소한의 변동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RAG 문서나 그 등록을 쉽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잘못된 질의가 답변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조금 쉽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TF, IDF 이런 것들이 좀 더 좀 쉬운 구조. 그러니까 어차피 고객자한테 이런 설명을 해야 되는데 TF, IDF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코사인 유소도 모르겠다. 이러면 이런 걸 위해서 음절 일치율이라는 그러니까 음절을 다 단어를 나눠서 질문의 그런 단어들하고 이런 등록된 단어를 직접 비교해서 몇 퍼센트 일치 이런 식으로 또 지금 그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전 방향으로는 저희가 멀티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화가 이렇게 오고 갔을 때 그 기존의 대화를 했던 것들이 그 다음 대화에 넘어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이 물건 얼마야 했을 때 그 물건 사고 싶어. 이런 식으로 정보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고, 콜봇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업무용 Q&A지만 나중에 일반 고객들이 대화하는 모델로도 이제 향후 발전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개념을 하려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슬롯 필링이나 이런 어떤 변수화, 그러니까 엔티티의 변수화, 이런 개념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발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발표는 마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답변하시고 네.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어디까지 했죠? 여기, 네. 네, 감사하고, 아까 개발자 말씀드렸고, 예, 이것도 사람이 하고, 업스테이지, API가 있는데, 네. 솔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답변에 대한 신뢰도를 요구하는 경우.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다 저기 사람이 노가다를 해서 인텐트에 다 등록을 하면 됩니다.
고객이 예상 질문할 것들을 다 등록해서 그 매뉴얼대로만 대답하는 거죠. 그럼 뭐 100%죠. 똑같은,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도 완전 일치율, 그러니까 유사도도 아예 쓰지 말고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요 대답을 해. 이렇게 하면 100%죠. 근데 그러려면 등록을 많이 해야 되겠죠. 거기서 이제 약간 테크닉이 좀 필요한 거고요.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쉽게 하려면 이제 아예 그 LLM에 예상 질문 답변을 추출해줘. 이렇게 해서 이제 등록을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예, 아까 제가 코사인 유소도를 썼던 그쪽 라이브러리가 사이킷런 이거고요. 감사합니다. 동호회를 등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TF-IDF 같은 경우 동호회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일단 TF-IDF의 단점은 세멘틱, 그러니까 의미론적인 부분은 약해요. 근데 예전에 저도 이제 테스트를 많이 해봤는데, 세멘틱 기반의 이런 것들이 영어는 잘 될지 모르겠는데, 한국어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컨트롤하기가 쉬운 게 TF-IDF 코사인 유소도가 컨트롤하기 쉽고, 그러니까 스페이스만 먹어도 얘가 유사도를 인식을 못해요. 그럴 정도로 얘가 아주 정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통제권 안에 있다는 측면에서 TF-IDF 코사인 유소도를 저는 선언을 하고 있고, 세멘틱으로 갈 경우 벡터 아까 이제 그런 벡터 데이터베이스 요걸로 대체를 하셔도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면 조금 더 관리 포인트가 늘어날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쓰시면 됩니다. 네. 이거를 버전별로 이슈가 있는 경우 저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이런 것들은 어찌됐든 중간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다른 걸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것만 답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LLM을 사용했을 때보다 일단은 그 통제 범위에 있다는 거죠. LLM을 하면 통제 범위에서 예측을 못 하는데 일단 통제 범위에 있다는 게 좋고, 벡터DB에는 아까 오픈서치나 이런 것들이 좋은데 이런 것들은 배치마킹을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직접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러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최남규 부장님 번개 형식으로 발표했는데, 아이고, 막 한 80명까지 들어오셨네요. 예, 아주 직접 구현하신 경험을 공유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진짜 뭐 이제 LLM 챗봇이 거의 웹사이트 구축 수준으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제가 알고 있는 이 회사만 해도 뭐 거의 모든 회사가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마 하게 되면 뭐 연말 정도 되면 이제 변별력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예. 그때 또 어떤 기술이 계속 나와서 변별력을 만들지. 얼굴 피부 너무 좋아요. 전가요? 아니, 안무정 선배님, 엑사원 한번 해주셔야죠. 엑사원 언제 해주실 거예요? 제가, 대답 안 하시네. 하는 게 있어서, 네. 정리 6월 다음 주에 중순에 우리가 끝나거든요. 뭐더라? 다음 주에 우리 뭐였지? 다음 주에 우리 교장 선생님 인공지능 뉴스 상반기 결산하기로 했습니다. 예, 다음 주에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유튜브 전문가들이 최근에 좀 도움을 주신다고 해서 저 유튜브로 한번 해볼까? 예, 그러니까 3프로 TV나 아니면 김어준 TV인가 뭐 그런 것처럼 우리는 물론 이제 그런 사회적인 이슈는 안 할 거고 오롯이 기술만 할 건데, 예? IT 프로. 네, 그래서 뭐 하여튼 많은 분들이 한번 콘텐츠 좋으니까 IT 유튜브 한번 하자고 그래서 한번 뭐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